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선물 시장에서부터 기대를 한껏 주다가 장 열리고 12시 그 정도부터 찬물을 뿌렸죠. 역시 섣부른 기대는 접어둬야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단기 랠리는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망은 아직 다 안 좋죠. 여기서 더 안 좋은 건 기업들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실적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 실적 잘 나오는데 왜 안 좋아? 왜냐면 그렇다는 건 아직도 3분기에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던 거고 소비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실적도 그렇고 모든 지표도 그렇고 다 후행이죠. 바이든 대통령 말 맞다나 지금 미국의 경제는 지독하게 튼튼하니까 금리를 올려도 견뎌낼 거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페드가 금리 인상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거죠.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지면 분명 세게 한번 올 텐데 그게 계속 갈수록 밀리고 있죠. 어제 발표했던 기업들 모두는 아니고 일부인데 존슨앤존스,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등 대부분 비트했네요. 3분기까지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4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넷플릭스를 잠깐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글로벌 스트리밍 증가가 241만 건으로 회사 예상치를 상회했네요. 상단 및 하단 라인 수치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여 거래 외 시간에 어제 주가가 14% 급등을 했습니다. 회사는 2022년 4분기에 77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이는 전년 동기와 거의 변화가 없는 매출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죠. 이렇게 기업들 실적이 좋은데 이게 4분기나 아니면 23년 1분기에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다는 건 그때 증시가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름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투자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밤에 잠깐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근데 기존 계좌가 더 좋다고 하셔서 그냥 이걸로 계속 보여드리는 걸로. 전 말을 잘 들으니까요. 기존 계좌는 마이너스 15% 정도 됐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왔다가 훅 꺼졌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도 계획한 대로 할 거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물어봐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선물시장 랠리는 허무하게 결국 끝이 났죠.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은 하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선물시장 랠리를 궁금해했던 트위터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 2022년 들어서 가장 약한 랠리였다고 합니다. 보면 7월 상승에 비해서 상승의 힘이 굉장히 작죠. 과매수 구간이 됐는데 지수는 4%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만큼 힘이 약하죠, 우선. 그리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건데 상승을 해도 S&P 500, 3800 정도에서 다시 큰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은 그리고 적어도 3200에서 3400은 찍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S&P 500이요. 그리고 나스닥으로 치면 한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함정이라고 일명 개미꼬시기라고 하죠. 크게는 4100까지 찍을 거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분석들이죠. 저도 뜻을 거의 같이 하고요. 조금 긍정적인 분의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기업 내부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긴 했는데 그 수익률을 정리한 거거든요. 과거에 이 정도의 내부자들 매수세를 보면 최소 1년 후에는 다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가장 높았던 게 코로나 때이긴 한데 평균 1년 후에 약 32%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락장에서 기업 내부자들이 매수를 하고 1년 뒤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받냐를 나타내 주는 표거든요. 우선 대체로 상승을 했죠. 적어도 12.64%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처음을 보면 지금보다 내부자들의 매수세가 더 들어올 때가 있을 것 같죠.
그때가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지금은 바닥은 아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은 허벅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목까지 가겠지만 그리 오래 머무를 것 같지 않다는 게 또 공통된 생각이긴 합니다. 경기 침체로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제 정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러시아, 중국, 사우디까지 세계는 하나다 그러던 시대가 끝나려고 하죠. 그리고 어젯밤에 말씀드린 연준 의원들이 좀 말이 바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에스더 조지 총재가 온라인 토론에서 금리가 지속해서 더 올라가야 하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너무 빠르게 인상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 조지 총재는 매파로 분류되는 분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지금 7개월 정도 된 거죠. 7개월 만에 0에서 3.25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오래된 것 같은데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1월에 50bp의 희망을 조금 생각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다 잘 나오면서 75bp가 빼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을 하면 그 여파가 시간이 지나서 한 번에 강하게 오거든요. 그때가 우리에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본인이 정한 위치에서 꾸준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한 포인트를 정하고 기다리는 건, 그러니까 바닥을 정확히 기다리는 건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미꽃이인지 이게 또 1.5%가 막 나스닥에 오르고 있네요.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아니, 어제도 그러더니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또 알아봐야겠네요. 그럼 우리 모두 꼭 이기는 투자를 하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만 더 고생하셨고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